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민간경비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각국의 민간경비 우리나라 포함을 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셨다 그러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는 민간경비의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민간경비의 법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경찰력이 있고 경찰력과는 다른 민간경비, 이 민간경비원이 어떠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 근간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토대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과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이 민간경비원 또 민간경비 업무의 법적인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오늘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경비의 법적인 관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외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미국의 민간경비의 법적인 지위, 법적인 업무와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의 민간경비의 법적인 권한과 지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민간경비 시큐리티는 과연 프라이빗 시큐리티, 말 그대로 이 민간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인 지위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헌법이 가장 법률적인 가장 큰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사제도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찰과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권한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준경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각국의 경비 업무, 이 민간경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었던 이 영미법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 거죠. 즉 모든 지역에 경찰을 다 파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찰력을 대신을 해서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했었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야경단원이라든가 자경대 이러한 사람들, 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식민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 보안관, 이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법적인 권한을 그렇죠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연방국가인 미국 내에서도 연방헌법상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권한을 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준경찰의 역할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미국에서는 캠퍼스 폴리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학 경찰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경찰력을 일반 경찰처럼 행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학에 이거는 뭐 안전관리 요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거기에 이 캠퍼스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 딱지도 띄고 벌금도 징수를 하고 차도 견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법률적인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꼭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지역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항만이라든가 각각의 지역마다 이 지역에 있는 준경찰 조직을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경찰 조직에 대해서 권한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사적인 관계에 대한 권한 문제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활동에서 주로 헌법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민간경비원은요,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찰에 제공할 목적의 증거 수집으로 대리인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개인의 비밀 침해 금지 등 헌법적인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이 민간경비원이 수사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체포를 해서 기소를 하거나 이러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없죠. 하지만 이 경찰과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을 하거나 또는 이 지역에서 어떠한 경비라든가 안전과 관련돼서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권한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하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 영미법계 전통이 오늘날 미국에까지 어느 정도 살아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경찰로서 임명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해당 지역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 어느 정도 권한도 인정을 해주고, 경찰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활동을 할 때에는요, 사실상 준 경찰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위를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한편 형사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민간경비가 실력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특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동의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당연히 민간경비원은 책임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책임에 의해서 법률적인 그만큼의 이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도 당연하겠고, 민간경비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남의 법익을 침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미국에서는요, 정당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 정당방위를 하는 경우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정당방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를 해석할 때 법률적으로 굉장히 이 재앙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까다롭게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보호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한 목적 실현에 당연히 정당방위가 들어가고, 이 정당방위의 경우에는요, 실력 행사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넘는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가 가능하다고요? 네, 실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실제 사례로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어떤 쇼핑몰이 있는데 그 쇼핑몰에서 경비원이 시큐리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은요, 총기를 소지를 하고 있고 총기 소지 허가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사람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죠. 누구의 안전입니까? 그렇죠. 쇼핑몰을 이용을 하고 있는 많은 이 손님들과 많은 방문객들을 위해서 총기를 소지를 하고 안전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총기를 소지한 침입자라든가 총기를 소지하는 이 말 그대로 뭐 스쿨 슈팅이라든가 학교에서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쇼핑몰에서 대형 총격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본인 내지는 제3자가 총기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총기에 의해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일 때는 당연히 경비원인 이 사람은 어떻게 경비원이 이 스스로와 주변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 소지 허가를 받고 있는 스스로 총기를 꺼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당방위로서 실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소지가 민간인이 불법 무기이기 때문에 소지를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이 전과가 없고 마약과 관련돼 있는 뭐 정신병력이라는 이런 게 없으면은 성인이면은 누구나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요,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사회 곳곳에 안전과 관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총기를 소지를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특수경비원만 경찰의 감독하에서 총기를 가지고서는 활동하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현재 민간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 민간경비는요, 민간경비원이 이제 미국의 사례입니다. 민간경비원은 신문이나 질문에 대해서 일반 시민한테 반드시 응해야 될 규정이 없다. 자, 이거는 당연히 일종의 신문 단계라든가 질문 단계로 들어가면요, 수사의 일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민간경비원이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민간경비원은요, 용의자에게 대답을 강요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폭력의 사용 또는 인권 침해가 되는 비합리적인 구금, 체포, 실행 등등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법률적인 이 권한이 있는 반면에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질문을 이 사람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되어 가지고서는 상대방한테 대답을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상대방에게 필요한 질문이나 필요한 대답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강제력이 없으니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사람의 종합적인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외관만 봤었을 때
위험하다라고 간주가 되면은 뭐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 진입을 못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문 과정을 통해서 물리력은 행사할 수 없지만 신문을 통해서 스스로 안전을 그리고 지키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혹시 그 가방에 있는 것들을 열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그쪽에서 순수하게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서는 막게 되는 걸로 그 사람의 진입과 출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불신 검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력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민간경비원이 여기 이어서 나오는 수색, 경찰의 협조 하에 활동이나 아니면은 준경찰로서 인정을 해서 주법과 지방법에 의한 권한에서 활동하지 않는 한 일반 시민과 동일합니다. 자, 하지만 수색을 정당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근거나 권한이 기본적으로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시큐리티를 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원이라 하더라도 국립공원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근무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국립공원에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경찰이 아니라 그렇죠.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그 공원 지역 내에서의 안전을 담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총기 소지 허가를 받고서는 총기를 소지를 하고서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법적인 권한이나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명백하게 있을 때에는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통해 가지고서는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한편 법률적으로는 민간경비원이 수색 허용 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하도록 돼 있으나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곳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혹시라도 위험한 물건이라든가 혹시라도 위험성이 있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각 민간경비 책임자의 책임하와 판단하에 이 지역의 안전을 이 출입 통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외에도 막상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난 이후인 민사법적인 상황들을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떤 손해배상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 불법행위에 대한, 즉 민간경비원이 어떤 권한이 부여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경비원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즉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경비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제한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민간경비원의 불법 행위도 일반인의 불법 행위와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되는 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정당방위 같은 경우입니다. 이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일한 형사적 민사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면제를 받아서 정당방위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계약관계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민간경비 업체가 민간경비 수요자가 있습니다. 이 수요자의 즉 말 그대로 고용주인 고용한 기관에서 서로의 계약 조항을 통해 가지고 행위 기준 자체를 여기에 명시를 했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계약관계 문제는 민사상의 권한으로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즉 경비업법 이 계약법상 민간경비원의 권한 범위라든가 아니면은 민간경비업체가 제공해야지 되는 경비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활동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엄격하게 나름대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정해놓은 활동 범위, 여기에서 정해놓은 이 활동 영역, 여기에 대한 권한 이거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민사법상에서의 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연방헌법이라든가 아니면은 형사법적으로 봤었을 때 정당방위상으로 봤었을
정당방위상으로 스스로의 이 권한과 또 제3자의 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민사상으로는 그렇죠, 책임을 아주 두껍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사적인 권한에 있어서 사실상 일반인과 동일하게 또는 계약법 내에 있는 계약상에 있는 활동까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민간경비 계약 업체, 즉 민간경비 업체가 당연히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손해배상이나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스스로 민간경비 업체가 직접 부담하기도 하지만 이 민간경비 업체도 관련돼서 제2, 제3의 보험을 등으로 해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한 이 손해배상 보험으로 많은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민간경비와 관련돼서 이 영미법계 국가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이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빌렉이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일반 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 그리고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으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은요, 정부 기관으로부터 위임이나 자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그냥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입니다. 결국 이들은 사실상 일반인과 동일한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는 것 외에는 또 제3자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거의 법률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얘기가 다르죠. 두 번째부터는 정부 기관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경찰 업무와 같은 준경찰로서의 이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경비원입니다. 자, 이들은 제한된 근무 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경찰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공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립공원 관리원들이 총기를 소지하고서는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경찰 아닙니다. 경찰은 아니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지역 내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도중에 총기를 사용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총기 소지 허가를 받고서는 활동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고 거기에 대한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와 유사한가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청원경찰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없는 민간경비원으로서 즉 경찰관 신분을 직접 가지고 민간경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행 경찰 공무원이 본인이 비번 날이라고 해서 아니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야간 근무이기 때문에 야간에 이 경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에 시간이 비어서 그 주간 시간대에 별도로 시큐리티 업체에서 근무, 당연히 이중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죠. 자, 하지만 미국에서는 경찰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간경비업 분야에서 부업으로 근무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투잡을, 우리나라 치면 투잡을 뛰는 건데, 자, 이렇게 하고서도 과연 경찰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서는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분야일까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 부분을 민간경비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그 민간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경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간경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호송경비 업무 중에 일부가 그렇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호송경비와 관련돼서는 호송경비 전문 업체가 하고 혹시 만약에 사건 사고가 터질 거를 만약에 우려를 한다 그러면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찰역에서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상당 부분을 대국민 봉사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그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경찰력이 경찰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서 방해받지 않는 비번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비 업무로서 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경비원으로서 본인이 직접 고용된다라기보다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 어떤 특별한 행사에 걸쳐 가지고서는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사실상 두 가지의 신분으로 활동을 하는 건데, 바로 그 행사를 하는 동안에, 아니면은 그 뭐 수송 업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행사를 하는 동안에는 경찰관이지만 민간 경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 행사가 끝나고 그 수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경찰관의 업무로서 복귀를 하게 되는 이러한 경비원, 이러한 민간 경비원도 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 대한 민간경비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고요. 자, 일본의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를 이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민간경비원은요, 일반인 이상의 특권이나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민간경비원의 법집행 권한은 그냥 일반 시민이 자기 스스로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 재산관리권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를 사실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뭐 그 시설물이 너무 넓거나 혼자서 다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약을 통해 가지고서 민간경비 업체에 자신을 대리해서 이 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거죠. 결국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민사상 형사상 책임에 있어서 일반 시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는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결국 헌법상으로 봤었을 때도 민간경비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대비시켰을 때 바로 법집행 규율에 당연히 따라야지 되고, 기본적으로 민간경비원은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시민이며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자, 한편 형사법적인 권한은 이 대목은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하고도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먼저 형사법적인 권한을 봤었을 때 민간경비의 이 업자, 경영자들과 민간경비원은요,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결국 타인의 권리나 타인의 기본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적으로 형사법적으로도 문제 발생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일반 시민과 동일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경비원이지만 법률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 몇몇 권한에 의해서는 면책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따른 권한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민간경비원의 현행범체포입니다. 자, 민간경비원의 현행범체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이 현행범체포와 동일하게 일반 시민도 누구나 현행법 체포는 가능합니다. 즉 징역 3년 이상이나 지금 막 범죄를 실행하였거나 도주 중인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경비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현행법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처럼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한 이 법률적으로 형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방위라든가 긴급피난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비의 이 정당방위 행위라든가 긴급피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사인과 동일하게 잘 아시는 것처럼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헌법적으로나 형사법적,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민간경비의 법적인 권한에 있어서도 일반 사인과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간경비원 스스로 또지는 제3자를 지키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그리고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비원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일본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의 특징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경찰과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민간경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개인 계약자인 고객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첫 시간에 같이 한번 봤었던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재관계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경찰은 이 범죄 예방과
지금 현재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면은 범죄 진압 제지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수색이라든가 뭐 무기의 사용, 보호, 피난 조치, 신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한 반면에 민간 경비는 당연히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도 않고 또 일반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으로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특별한 형태의 종류나 무기를 소지를 하고 당연히 사용도 가능하지만 이 민간 경비는 경찰과 유사한 복장이나 무기 소지가 절대 금지되어 있고 호신용구 소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어서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일본보다도 더 발전된 형태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찰은 체제 자체가 어떠한 조직이라든가 부대 단위로서 행동이 가능하지만 민간 경비는 사실상 1대1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조직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 업체에 의해서 짜여져 있는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경찰이 엄격한 선발 훈련과 고대 훈련을 하는 반면에 민간 경비원은 말 그대로 부적격자라든가 아니면은 이 수준 미달자에 대해서만 배제를 하고 이 교육 시간 훈련도 경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기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활동 수준이나 영역에 있어도 사법 처리와 공공 영역, 광역 중심으로 중요한 지점을 경찰이 활동하는 반면에 민간 경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 앞서서 얘기했었던 자구행위, 현행범 체포, 그 외에 고객의 재산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합법적인 권한 행사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고 이게 모두 다 말 그대로 사적인 영역, 앞서서 경찰이 공적인 영역이라고 그러면 사적인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기계경비와 관련해서도 임의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기지국 단위로만 활동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의 법적인 지위들에 대해서 몇몇 가지 살펴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은 이 외국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와 서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함께 살펴본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본 미국의 민간경비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상으로 봤었을 때 특별한 특권이라든가 동의 없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당연히 이 민간경비원한테 미국이라 하더라도 형사법적인 책임이 있고 이 또한 과도하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신문 같은 경우도 일반 신문이 말 그대로 일반 시민한테 응해야 될 절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 당연히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수색에 의해서도 민간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 미국은 스스로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정당방위 그리고 제3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질문과 이 응답을 통해서 또 전반적인 민간경비원의 판단에 의해서 출입 통제를 하는 등으로서 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사법상으로 봤었을 때 민간경비원은 영미법계에서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민사상 일반인과 동일하고 특히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 고용주인 민간경비를 의뢰한 이 경영자와 또 민간경비 업체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영역이 계약관계상으로 어느 정도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났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한편 블랙은 이 민간경비원의 법적인 지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일반 시민과 동일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민간경비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한편 이 경찰의 이 역할과 유사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그러한 민간경비원, 우리나라의 청원경찰과 유사하겠죠. 한편 경찰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민간경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까지 지금 미국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일반인과 민간경비원이 사실상 어떠한 권한이라든가 이 법적 지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경비원으로서 일반인 이상의 특권이라든가 아니면 권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습니다.
한편 이 민간경비원의 법 집행 권한은 말 그대로 일반 개인 시민이 자신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이 정도 권한 내에서만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민형사상 불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인과 동일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법적으로 봤었을 때 경비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있고, 여기에 타인의 권리라든가 타인의 자유, 타인의 어떠한 기본권은 절대로 침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본도 민간경비원의 현행범 체포라든가 아니면은 정당방위, 긴급避難 같은 경우에는 유업성 조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민간경비원도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과 일본의 이 민간 경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봤는데요. 자, 이러한 특징들을 봤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비원의 법적인 지위가 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어떠한 이 영향관계를 가져서 지금까지의 이 민간경비의 법적 제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토대가 되었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내용들이 좀 혼돈되는 내용들은 한번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한국의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와 함께 이어서 학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